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주식회사 세영에 대한 자동결산 붕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결산의 경우는 이제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이렇게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해서 그 12월 30일자 붕괴를 다 했었죠, 그죠?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결산을 하는 건데, 결산자료 입력 메뉴 있죠? 이 오른쪽에. 자, 이걸 눌러가지고 또 결산을 하게 되는 건데요. 기간은 1월부터 12월이고요. 보면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죠. 예. 문제에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푸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보시죠. 첫 번째. 기말 현재 외상매출금 받으러 온 미수금에 대해서 1%의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기로 한다. 단기 중에 뭐 대손 처리되거나 이런 건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일단 내용에 관계없이 대손상각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그 대손율만 바꿔주면은 자동으로 대손상각비 설정이 되죠. 그래서 대손상각 메뉴를 눌러주시고요. 문제에서 대손율이 1%라고 했으니까 뭐 여기 원래 이렇게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 거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받으러 온 미수금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보충법으로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받으러 오면 마이너스 14만원 돼 있어요.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대손충당금을 줄이라는 얘기예요. 이 경우에는 일반 전표 가서 대손충당금 환입을 하면 돼요. 환입. 교재 보시면은 그 합계산액산표를 보라고 되어 있어요. 합계산액산표를 가도 됩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해도 돼요. 자, 보시면은 충당금 잔액이 24만원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요게 똑같이 그 합계산액산표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합산해 보시면은 12월 31일자 조회를 눌러서 대손충당금 이제 확인해 보면 이런 거죠. 받으러의 경우 남아있는 대손충당금이 24만원입니다. 그죠? 근데 받으러의 잔액은 1000만원이니까 여기다가 1% 하면 10만원이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거 빼면은 마이너스 14만원. 그러니까 14만원을 줄여낸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합계장액산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요거는 원론적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좀 빨리 그리고 효율적으로 하려면은 결산자료 입력을 누른 다음에 여기 대손상각 있죠? 요 메뉴 눌러서 여기 추가 설정액 자동 계산된 걸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받으러의 경우에는 대손충당금 환입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죠? 문제 풀 때는 요 대손상각 요 자동 그 계산 메뉴 이걸 이용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받으러에 대해서는 이제 마이너스 14 환입을 시켜야 되니까 이 부분은 어디서 하면 돼요? 일반 전표 입력에서 하면 됩니다. 일반 전표 입력. 그래서 자동 결산 항목이지만 일반 전표에 넣어야 될 것도 있다는 거죠. 예, 이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여기 마이너스 14만원으로 이렇게 수치를 약간 맞춘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대손충당금 환입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비정상관모가 있어요. 비정상관모. 문제 2번 보시면은 원재료, 제공품, 제품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원래 여기다 입력해야 되죠. 원재료, 제공품, 제품. 요거 입력을 해야 그 매출원가가 도출이 되는데요. 보시면은 제품 실사한 거에 대해서 비정상관모가 있다 했어요. 예, 수량관모 중에 60%는 이제 비정상으로 발생한 것이 돼가지고 일단 비정상관모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참고로 취득원가랑 시가는 같기 때문에 평가 손실은 없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비정상 감모의 경우에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에서 영업외 비용 처리됩니다. 요거는 이론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그 비정상 감모에 대한 회계 처리는 어디서 한다? 그죠? 일반 전표 입력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2번 보시면은 뭐 원재료는 그냥 원재료는 뭐 도착지 인도 기준이니까 빼면 되고요. 제품의 경우는 이제 장부 수량 1000개, 실질 재고 수량 900개니까 이제 100개가 모자릅니다. 그럼 100개에다가 1400 하면은 이제 14만원 나오는 게 14만원. 14만원의 60%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 그리고 14만원의 40%는 정상일 거니까 그때는 이제 매출원가에 반영을 시켜야 되죠. 비정상 감모가 있을 때는 그 감모를 뺀 나머지만 재고액에다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정상 감모하고 대손 충당금 환입은 일반 전표에서 한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예. 나머지 애들은 그냥 그 자동결산 가서 하면 되겠죠. 세무 2급에서 약간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전산회계 1급 보면은 그 다음에 세무 2급을 또 봐야 되니까 제가 약간 좀 부드럽게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한번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가시고요. 자, 여기다가 2개 입력해 봅니다. 일단 대손 충당금 환입이 14만원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죠? 자동결산에서 마이너스 14만원 되셨으니까. 그리고 바드럼에 대한 거죠. 바드럼. 그럼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죠. 차변에 대손 충당금 이렇게 하고요. 자, 바드럼에 대해서 입력하고 14만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대변에 어떻게 하면 돼요? 대손 충당금 환입을 입력하면 되는데 바드럼에 대한 대손 충당금 환입은 판매관리비에 속하죠. 그래서 851번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입력하면은 나중에 결산자료 입력 갔을 때 마이너스 14만원이 없어지게 돼요. 예, 없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정상 감모 손실 입력해야 되죠. 그래서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하고요. 자, 요 금액은 얼마예요? 일단 수량이 100개 모자랐죠? 취득가가 1,400원이니까 100 곱하기 1,400 하면 14만원. 60%가 비정상이니까 14만원 곱하기 60 하면은 84,000원이죠. 자,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제품이 없어지니까 대변에 제품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적요에 몇 번을 뭘 써야 돼? 적요 8을 써야 돼. 적요 8. 자, 약간 좀 줄일게요, 참. 적요 8을 써야 됩니다. 왜? 팔린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원가 대신에 감모 손실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타계정으로 대체가 된 거야. 원래 제품 팔면 매출원가 대리잖아요. 딴 걸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적요파를 꼭 쓰시기 바랍니다. 요거 기억하면은 세무 2급 결산할 때 도움이 돼요. 참고로 세무 2급은 결산 문제가 5개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결산사항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자동결산 문제 1번, 2번 풀기 전에 수동결산 항목을 뽑아내가지고 이렇게 별도로 처리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산자료 입력 가가지고 입력을 하면 돼요. 자, 1월부터 12월이고요. 먼저 대손 상황 먼저 합니다. 일단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는 문제에서 물어봤으니까 해야 되고요. 받으러 오면 다 정리했죠? 냅두고. 미수 수익은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지웁니다. 그리고 미수금에 대해서 물어봤죠? 예. 그래서 이렇게 3개 남긴 다음에 결산 반영하면 되죠. 예. 결산 반영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반영이 되죠, 그죠? 예.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환입. 이거 저희 분개했으니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업외 비용에서 기타의 대손상각비. 미수금에 대한 대손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되죠. 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감모손실이 또 영업외 비용 쪽으로 반영이 됐죠. 예,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 2번에 나오는 원재료 제공품 제품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원재료가 100만 원이죠. 근데 도착지 인도 기준인 게 들어가 있대요. 도착지 인도 기준의 경우는 물건이 도착을 해야지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도착 안 했으니까 원재료 100에서 30을 뺍니다. 그럼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7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공품은 그대로 80만 원 하고요. 그 다음에 제품은 얼마를 넣어야 되냐? 일단 실제 재고 수량이 900개고 단위당 취득원가 1,400이니까 126만 원 합니다. 40% 정상감모는 매출원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만 딱 입력하면은 다 맞게 돼요. 네. 이것도 잘못하셔가지고 40%를 포함시키시는 경우가 있는데, 남아있는 건 900개니까 그 900개에 대해서만 포함을 시키시면 숫자가 딱 맞습니다. 아시겠죠? 입력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 2번 풀었고, 문제 3번은 이제 감가상각에 대한 거죠. 본사 건물의 경우 취득원가가 3억이고 정액법 상각이라고 합니다. 상각률이 0.05죠. 이 얘기는 뭐예요? 나누기 20이라는 얘기예요. 곱하기 0.05 곱하기 20분의 1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사 건물의 취득원가는 3억이고 잔존가치 없고 내용연수 20년. 3억 나누기 20 하면은 본사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얼마나요? 1,500만 원 나오죠? 1,500만 원. 예. 본사 건물이니까 판관비 쪽에 넣으면 되겠네. 판관비. 1,500 이렇게 넣으시고. 자, 기계장치는 얼마야? 기계장치? 기계장치는 정률법으로 상각되어 있죠. 그래서 정률법의 경우는 취득 원가에서 전기말 누객 빼고 상각률 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7천만 원에서 3,157 빼고 여기다가 0.45이라면 되죠. 계산해 보면은 1,733만 1,000 얼마 나와요. 답이 있으니까 그거 그대로 하시면 되죠. 그리고 건물에 대한 거니까 건물에 대한 거 여기 제조원가 기계장치에다가 그 감가상각비 넣으면 되죠. 17331,930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개발비인데요. 정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개발비 2천만 원은 원래 그 기간 상각 기간이 5년이랍니다. 그리고 전기부터 상각을 했대. 전기부터. 그럼 단기의 상각액이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도 많이 오해하시는데 얼핏 보면 2천만 원 나누기 5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전기부터 상각하는데 전기. 그러면은 전기 한번 상각됐으니까 남은 기간이 몇 년이에요? 4년이잖아요. 그럼 상각비가 얼마예요? 2천만 원 나누기 4 하면은 500만 원 됩니다. 500만 원. 자, 이거 헷갈릴만 하죠? 이거 기출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에다 넣었고요. 그래서 전기에 상각을 한번 했으니까 5에서 1 빼가지고 상각기간을 4로 하고요. 그러면은 개발비 상각액은 얼마다? 2천 나누기 4 해가지고 500만 원.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법인세 금액이 850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선납세금 이런 건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850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내시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결산에 대해서 다 봤습니다. 그래서 대손상각에 대한 거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재고에 대한 거, 그죠? 재고에 대한 거 다 했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그죠? 정액법, 정률법 계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개발비 1년 빠지는 거 주의하시고, 마지막으로 법인세 요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결산을 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뭐죠? 전표 추가죠. 이거 안 하고 그냥 닫아버린 경우가 의외로 있어요. 그래서 전표 추가 누르시고 예스. 그러면 자동결산 붕괴 완료되죠. 잘못됐으면 결산 붕괴 삭제하고 다시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결산자료 입력을 다 하면은 일반 전표 입력에 다 반영이 되죠. 그래서 결차 결대해가지고 반영이 됩니다. 원재료 제공품 제품이 다 자동 계산돼가지고 매출원가까지 반영이 되는 거 원가액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대로 프로그램에 구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익영업 처분계약서를 작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은 처분 예정이라고 여기 사이사이 내용을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나와 있다면 입력하시고 전표 추가를 하면 되는데 전산액 1급에서는 여기까지는 거의 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자동 결산까지만 하시면 된다. 세무 2급에서는 잉여구분 처분까지 나옵니다. 예. 근데 이거는 뭐 세무 2급 가서 공부를 하시죠. 그죠? 거의 안 나올 것 같은 거를 가지고 제가 붙잡고 늘어지면은 또 학습의 양도 방대해지고 비효율적이니까 일단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위주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긴 그것만 해도요 시간이 팍팍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위주로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결산에 대해서 다 학습을 했습니다. 그죠? 다음 챕터는 장부조회죠. 장부조회는 이제 명성으로 한 명성. 그래서 이제 회사 바꿔가지고 명성으로 회사 변경을 한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조회를 하면 되고요. 그것까지 한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풀고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면은 정확하게 이제 시험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거의 다 했습니다. 이제 이론 기본적인 거는 이제 장부조회만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난 강의 때 얘기 드렸지만은 요거 입력 다 한 다음에 다시 뭐랄까요? 다시 연습하고 싶다 이거죠, 그죠? 다시 연습하고 싶으면은 내 컴퓨터를 가가지고 그죠? C 드라이브 K랩 DB K랩 DB K랩 이거 눌러가지고 여기 있는 거 다 지우세요. 지우고 나서 우리가 예전에 다운받았던 전산회계 1급 요 실습 파일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해가지고 다시 설치를 한 다음에 요 회사 등록에서 그 회사 코드 재생성 있죠? 그거 눌러가지고 자료 갱신한 다음에 다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연습을 쭉 해보시면은 여러분들 실력이 느시겠죠? 예.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은 저희 구민사 카페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이제 수시로 보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